1956년 3월 3일 서울 명동 칸 건물에서 12개 회사의 주식이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없습니다. 전화? 그것도 없습니다. 직원이 칠판에 분필로 가격을 적으면 투자자들이 종이에 주문서를 쓰는 방식이었죠. 그로부터 70년 후 2025년 10월 한국 증시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합니다. 코스피 때 최고치 경신.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1950년대 한국에서 주식이란 거의 사기의 동의어였습니다. 1956년 2월 11일 설립, 3월 3일 개장한 대한증권거래소. 상장 기업은 고작 12개. 중앙은행, 저축은행, 조선맥주 같은 국책 기업들이었죠. 거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여보세요, 조선맥주 10주 사고 싶습니다. 네, 종이에 적어서 내일 가져오세요. 이게 거래였습니다. 결제는 일주일 뒤. 취소하고 싶으면 그냥 안 오면 됩니다. 당연히 문제가 터졌죠. 1962년 5월 3일 5.3 주식 파동. 과열 투기로 주가가 폭등했다가 급락. 결제 불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거래소 완전 마비. 신문 헤드라인. 주식은 합법화된 도박. 하지만 이 사건이 역설적으로 한 가지를 남겼습니다. 아, 이건 제도가 필요하구나. 정부가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혼돈 속에서 자본주의의 씨앗이 싹 텄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기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 없으면 주식 팔아. 국민한테. 포항제철 IPO, 현대건설 상장, 삼성전자 기업 공개. 이때부터 주식은 기업 성장의 연료가 되었습니다. 증권사 앞에는 새벽부터 줄이 섰고 상장 첫날 10배, 20배 오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1983년 1월 4일 드디어 코스피 지수가 발표되기 시작합니다. 1980년 1월 4일을 기준 100으로 삼아 산출된 이 지수는 한국 경제의 심전도가 되었죠. 그리고 1989년 3월 코스피 1000포인트 돌파, 정확히는 1003.31포인트. 증권사는 사람들로 터져나갔고 택시기사님도 식당 아주머니도 주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주식으로 집 산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던 시대. 하지만 모든 파티에는 끝이 있죠. 1990년대 버블 붕괴, 그리고 1997년 11월 IMF 외환 위기. 코스피는 폭락했고 대우, 한보, 기아, 재벌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던 날, 거래소 전광판은 온통 파란색이었죠. 역시 주식은 도박이었어. 2000년대 한국 증시는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닷컴 버블, 코스닥 광풍, IT 벤처 기업들이 우후죽순 상장하고 사람들은 PC방에서 HTS로 주식을 사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증권사 창구에 갈 필요가 없어진 거죠. 야, 다음 커뮤니케이션 샀어? NC소프트 대박이더라? 하지만 또 거품이 터집니다. 2000년 IT 버블 붕괴에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브라더스 파산과 함께 세계 증시가 동반 추락, 코스피도 반토막이 났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이 빠르게 회복한 겁니다. 비밀은 반도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평정하면서 외국인 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생각보다 괜찮은데? 2010년대 중반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IT 공룡들이 상장하면서 한국 증시는 더 이상 신흥국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회의에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죠. 한국 비중을 늘려야 할 것 같은데?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상이 멈췄습니다. 실업률 폭등, 금리 제로, 은행 이자 0.5%. 사람들은 집에 갇혔고 할 게 없었죠. 그때 한국 평범한 직장인, 대학생, 주부들이 결심합니다. 일단 깔아본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팔면 개인이 샀습니다. 카카오가 떨어지면 개미들이 보다냈죠. 이름하여 동학개미운동. 과거 동학농민운동처럼 외세, 즉 외국인과 맞서 싸운다는 의미였죠.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형들, 오늘도 외국인 물량 제가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5만 전자 가자! 우리가 시장을 지킨다! 2020년 한 해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사상 최대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이 시장의 주인이 된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 경험은 완전히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냈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인 투자자가 아니라 유튜브로 공부하고 재무제표를 읽고 ETF와 배당을 이해하는 학습된 투자자가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2일 코스피 장중 3,565.96포인트 역대 최고치 경신.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2024년 밸류어 프로그램 발표, 2025년 본격 시행,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유도. 정부가 기업들한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야, 이제 주주들 좀 챙겨줘. 2025년 5월 한국거래소는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 100서를 발간했고 9월에만 한국타이어, 풀모원 등 여러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개혁을 공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배당을 늘리고 현대차가 자사주를 소각하자 외국인들이 눈빛을 바꿨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 금리 인하, 한국은행의 완화 기조, 시중에 돈이 풀렸습니다. 부동산, 규제 투성이, 은행이자 2%.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식으로 가는 거죠. 2024년 말 한국 증시 PBR 0.8배 수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산 가치보다 싸게 팔고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한국 증시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중이야. 삼성전자 PER 10대1 추반, 현대차 PER 5대1 수준. 이런 가격에 세계적 기업을 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2024년 말부터 시작된 달러 약세. 글로벌 머니가 신흥국으로 돌아왔습니다. MSCI 지수에서 한국 비중이 유지되고 ETF 자금과 연기금이 꾸준히 들어왔죠. 2020년 동학개미들은 이제 더 이상 초보가 아닙니다. 배당 ETF를 모으고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고 기업 실적을 분석합니다. 20대 직장인은 연금저축펀드로 절세하고 30대 부부는 맞벌이로 적립식 투자를 하죠.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움직이는 세대. 이들이 시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모든 상승장에는 끝이 있습니다. 2025년 10월 현재 시장은 강합니다. 하지만 변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금리가 다시 오르면, 환율이 폭등하면,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중동에서 전쟁이 확대되면, 그리고 지금 뜨거운 인공지능주, 2차 전지주, 혹시 버블 아닐까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1989년, 이번엔 다르다. 바로 폭락. 2000년, 닷컴은 이래다. 바로 버블 붕괴. 2021년, 동학개미가 지킨다. 바로 조정.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모두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 그것은 겸손입니다. 1956년 칠판에 분필로 적던 12개 종목, 2025년 10월 3,565포인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코스피. 70년간 한국 증시는 한국의 얼굴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산업화, 민주화, 외환위기, IT혁명, 코로나, 그리고 지금. 그 중심엔 언제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투기꾼이라 손가락질 당하던 개인들, 동학개미라 불려 시장을 지킨 평범한 사람들, 그들이 만든 역사. 2025년 10월의 역대 최고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국민의 경제를 이해하고 기업을 믿기 시작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주식은 거울이다. 그 나라의 경제와 국민의 자신감을 비추는 거울. 한국 증시의 70년은 곧 대한민국의 70년입니다. 2025년 10월의 기록은 끝이 아닙니다. 아니, 끝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또 다른 시작입니다. 다음 70년을 위한. 그리고 그 길에는 항상 겸손과 학습이 함께해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우리는 배웁니다. 그것이 70년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입니다.